즉 3천억을 벌은 외국인이 선물 옵션, 선물 파트에서만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꽃놀이패를 쥐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수익 실현을 완전히 안 했어요. 대신에 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하자는데 이 방송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11회까지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11회까지 왔는데 111회까지 가기를 희망해 가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 3,000포인트 가는 길에서 외국인들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취한 행동이에요. 어떤 거냐? 3천억짜리 보험을 적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뭐 물어봤을 때 나 보험 들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걱정 없다. 끄떡 없다. 최선이다. 그게 아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최소한의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준비해 놨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죠. 11월 30날 2조 4천억 원의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12월 1일, 물론 방송은 2일날 나갑니다만 이 내용은 1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728억 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2조 4천억 원을 팔아가면서 역사상 최대의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500억 팔았습니다만 선물도 6,900계약, 즉 6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2조 4천억이라는 사상 최대 매도 금액에 비하면 오늘 흐름, 시장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 부분입니다. 왜? 2조어치는 안 샀는데 지수 급반등 나왔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TV 방송에서 한 번 더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오늘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거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시장을 해석해야 되는지. 따라서 오늘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그리고 또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업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들을 갖고 갈 거냐, 즉 주식을 갖고 갈 거냐, 현금을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럼 이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 수익률이 계속 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 즉 종목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장 전체 흐름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이 패턴 속에서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행보를 할 거냐에 따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0포인트를 가는 길목에서 외국인들은 현재 3천억 원의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외국인들이 어제 팔았던 걸 보겠습니다. 2조 4천억 팔았죠. 팔은 금액을 매일같이 사고 파는 거를 누적이 아니라 당일치기 기준으로 제가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2조 4천억이라는 금액을 어제 종합주가지수 2,591포인트까지 팔았어요. 자, 2조 4천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그럼 역사상 이렇게 팔은 적이 있었느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지수도 신고점, 매매 수급도 11월 달에 가장 많이 산 것도 처음, 당일로 가장 많이 파는 것도 처음. 자, 그런데 8월 31일 날 1조 6,300억 원어치를 한국 증시에서 팔았습니다. 누가? 외국인이. 종합주가지수 2,350포인트 전후에서. 이거 말고는 현재까지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사고 팔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많이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증시는 1조 원 정도를 하루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장중에 1조 5천억 팔았다가 다시 회수해서 9천억 파는 거 말고요. 그냥
종가 기준으로 1조 원을 특정 세력의 주식을 팔거나 사서 건너가는 경우는 종합주가지수가 그쪽으로 세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개인은 별 영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1조 3천억 정도를 3천억 이상을 팔아서 종가로 갖고 건너간 적이 지난 30년간 총 8번이 있었습니다. 4번은 2020년에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때. 아까 어제 한 번, 그리고 아까 보시면 8월 31일 한 번, 그리고 코로나 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주가 폭락 나올 때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이상 때린 경우 하루 기준으로 자, 그리고요 1조 2천억 이상 매도한 경우 4번 있었습니다. 2020년에. 그 다음에 2010년 전후로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이상에서 그러니까 신고점이 뚫었을 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항상 이번 연도에는 좀 특이하게 급락에서도 한번 있었죠. 따라서 총 8번 중에서 이번 연도에 4번이 있었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 1조 2천억 당일치기로 매도한 적이 4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없던 현상이 최근에 나왔다. 자, 그러면 저렇게 많이 팔면 당시도 사상 최대고 지금도 사상 최대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2010년도 대비 지금은 2조 정도 팔아야 1조 2천억 정도 효과가 있어요. 자, 2010년도 부분을 잠깐 확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아까 봤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 나온 케이스입니다. 11월 11일 날 1조 3천억, 이 빨간선 그은 거 아까 쭉 그은 거가 이겁니다. 1조 3천억을 팔았죠. 1966포인트에서부터 1914포인트까지 잠깐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한 100포인트 빠졌습니다. 187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수습하고 올라갔어요. 다른 것도 비슷한 상황 많습니다. 대부분 박스권에서 팔았고 지수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신고점을 뚫고 우상향하는 가운데 매도한 적은 가장 비슷한 환경은 2010년도 11월 11일입니다. 지수 잠깐 조정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5% 조정 받았었죠. 그랬다가 다시 추스리가 한 달 만에 다시 고점 뚫고 우상향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종합주가지수는 주식은 결정되어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그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정말 아주 작은 미세한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라고 그래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주포, 힘을 갖고 있는 시장을 핸들링하는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야, 1700억짜리 종합주가지수를 핸들링 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오늘도 핸들링을 하고 있고. 바로 이런 거예요.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약 3,300억을 수익을 얻었고 기관들은 3,300억이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12월 10일 날 예상되어 있는 여기서 손실이 현재까지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국내 기관들은 약 44,000 계약을 평균 323포인트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선물은 353포인트 장중에 한번 잠깐 찍었었죠. 왔다 갔다 해요. 352.60, 40 종가를 이건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군더더기 떼고 30포인트를 국내 기관은 평균 손실을 입었습니다. 몇만 계약? 4만 계약, 4만 4천 계약. 1포인트는 25만 원이 움직이는 겁니다. 만 계약이면 25억이 움직이는 거죠. 104만 계약이면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100억이 움직입니다. 4만 4천 계약이니까 110억이 움직이게 되고 이거 잘못 계산했네요. 지난주에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27포인트 손실 입었어요. 오늘까지는 몇 포인트 손실 입었습니까? 그렇죠. 30포인트 손실 입었어요. 그래서 3,300억을 국내 기관은 손실을 입은 상태로 현재 장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9월 19일 만기일 다음날 선물옵션 동시일 만기일 다음날 외국인들이 기간 누적입니다. 자, 거래소에서는 어떻습니까? 11월 27일까지 6조 9천억을 샀네요. 그리고 어제 2조 4천억 팔아서 4조 4,800억. 오늘 조금 사서 4조 5천억입니다. 코스닥은 5,500억 사했고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45,500계약. 그걸 샀다가 어제 7,000계약 팔아서 오늘 다시 타서 4만 계약. 자, 이런 상태예요. 즉 외국인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익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 가고 있는 방향성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체 포지션을 그대로 거의 끌고 가죠. 다만 어제 6조 6천억에서 2조 4천억 주식을 정리했다가 오늘 다시 잠깐 되산 거. 즉 3분의 1 정리했다가 주식을 다시 일정 부분만 되샀는데 선물이라는 부분에서 누리고 있는 3천억의 수익을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죠. 전체 큰 틀이 거의 그대로잖아요. 4만 계약이. 반면에 국내 기관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2조 4천억을 판 적이 없어요. 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파는 것은 8월 31일 이번 연도 1조 6천억. 그리고 1조 3천억 이상 파는 적은 딱 8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연도에 4번 있고 2010년도에서 3번, 2번, 2011년도에 2번 합쳐서 2010년, 11년도 4번 있었어요. 즉 한국은 1조 3천억 이상을 주식을 특정한 세력이 팔아서 혹은 사거나 건너갔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지난 30년간 총 8번밖에 없었고 2010년을 전후로 4번, 이번 연도에 4번 밖에 없는 특징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더 있느냐?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수가 신고점이잖아요. 그때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국인이 2조 4천억 팔았어 주식적으로. 외국인이 1조 원 샀어 주식 다시 사. 1,000만 원은 그럴 수 있어요. 1억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억까지 할 수 있어요. 10억, 20억, 30억.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을 방향성, 즉 시장의 관점, 시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정리할 건지 말을 건지 그리고 왜 전체 정리하면 안 되는지 그 지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전체 큰 포지션을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즉 3천억을 벌은 외국인이 선물 옵션, 선물 파트에서만 한 달 짧은 기간 동안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꽃노루패를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수익 실현을 완전히 안 했어요. 대신에 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하자는 거 이 방송에서? 그렇죠. 길을 쫑긋 세우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사자가 아닙니다. 정글에서 배 드러내놓고 그냥 잠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적수가 없으니까 가장 약한 부분, 배를 드러내고 그렇게 자죠. 일반 동물들은 그렇게 못 잡니다. 우리는 초식 동물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항상 민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만기일 날 9월 11일 날 이후에 4조 7천억 원의 주식을 팔았죠. 또 어제 잠깐 샀습니다. 선물은 어떤가요? 코스닥 3조 6, 7천억 팔고 오늘까지 3조 8천억. 선물은 45,500계약을 팔았다가 오늘 조금 엊그저께 사서 어제 사서 오늘 또 잠깐 팔아서 42,000개입니다. 그러면 42,000개를 계산해야지. 아닙니다. 45,000개에서 어제 4,000개 손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 손절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남아있죠. 정확하게 11분의 1 손절한 거죠. 손실을 나고 있는 국내 기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도 친 국내 기관은 지금도 여전히 손실의 90%를 안고 있습니까? 안 안고 있습니까? 그대로 안고 있죠. 손실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3,100억 정도 손실을 계속 안고 있어요. 외국인은 어떤가요? 아까 선물 4만 개 들고 있죠. 어제 6,000개, 7,000개 가까이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샀죠. 일정 부분. 계속 수익이 확장 구간에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의 일별 기준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신 거.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 증권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선물에서, 콜옵션, 풋옵션에서. 어제까지 2조 4천억 팔은 외국인은 오늘
주식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습니다. 코스닥도 안 샀죠. 23억. 선물은 어떤가요? 44,000개가 매수 들고 있던 데서 일부 정리하고 오늘 1,700개를 다시 샀네요. 거의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수익 실현했지만. 반면에 어제 주식을 2조 4천억을 프로그램으로 팔고 오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콜옵션을 114억 원을 매도를 했어요. 콜옵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풋옵션이라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 것을 매도했으니까 뭡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것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한 거죠. 33억 원. 25,800계약을 아래쪽으로 베팅했어요. 합쳐서 대략적으로 150억 원 가까이 아래쪽으로 베팅했습니다. 중요한 건 풋옵션의 수량입니다. 25,000개. 콜옵션 금액 11,000개 114억. 이게 무슨 얘기냐? 선물을 정리하지 않아도 지수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콜옵션 때려놓은 거 수익이 확정되겠죠. 만기 날이 다음 주 목요일 날이니까. 외국인은 3,300억을 벌은 거를 아직 실현은 안 했지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더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수익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확정하진 않았지만 잘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뭘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콜옵션을 114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그리고 풋옵션을 33억 원을 오늘 추가함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선물 4만 계약이 넘는 부분에서 3천억 이상 수익이 난 부분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굳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보상을 받겠다는 거죠. 수익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보험을 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 그랬을 때 나는 114억을 수익을 얻을 거야. 또 33억 급락 나오는 거 오늘 기존에 갖고 있던 풋옵션에다 더 얹어서 급락 나왔을 때 풋옵션에서 수익을 누릴 거야. 실질적으로 3천억을 수익을 누린 선물에서 굳히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선물 수익을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누구한테? 옵션을 한테. 보험을 드는 중입니까? 쌓아놓는 중입니까? 완전히 다 쌓았습니까? 아직 다 쌓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종합주가지수. 그걸 이제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 일별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방금 보셨던 거 외국인이 이제 11월 13일, 9월 13일이 아니라 11월 13일은 뭐냐? 옵션 만기일이 11월 13일 날 있었어요. 12일 날. 13일 날부터는 다시 시작한 거고. 콜옵션 누적입니다. 수량이 몇 개 매수했나요? 22,000개. 올라가는 쪽에. 풋옵션은 몇 개 매수했나요? 30만 3천 개. 굉장한 수량이죠. 왜? 콜옵션의 10배가 넘어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최근 3일간, 3, 4일간 매수한 풋옵션 10만 개, 오늘 3만 개 추가해서 7만 개에다가 이 10만, 30만 개 중에서 10만 개가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 나머지 20만 개는 사실 10분의 1 토막, 21분의 1 토막 된 겁니다. 주가 급반등 나가면서. 따라서 약 10만 개 정도가 보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박기로. 자, 그런데 오늘 콜옵션을 184억 원을 팔았잖아요. 조금 더 그 보험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들이 그동안 끌고 온 것이 대한민국 증시의 핵심이 지수 게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2634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2630포인트 전으로 장대 음봉, 시가 고가 종가 장대 음봉, 다시 또 시가 저가 장대 양봉. 이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상당한 양봉이에요. 그리고 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어제는 시가 고가 장대 음봉, 오늘은 또 시가 저가 또 양봉. 양봉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오늘 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죠?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음봉과 양봉이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패턴, 일희일비하는, 즉 찬물에 담갔다, 냉탕 담갔다, 온탕 담갔다, 냉탕 담갔다, 온탕 담갔다. 여기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만 다 녹아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선물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죠. 대신에 뭐만 하고 있어요? 보험을 들죠. 만일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물을 던졌을 때 옵션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주포도 저렇게 합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을 2200에서부터 2600까지 끌어올린 외국인들의 강력한 6조 5천억, 6천억이라는 주식을 매수한 세력도 저런 식으로 포지션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하고 계시죠? 물론 실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대신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금처럼 장대 음봉 양봉 나아가면서 기간 조정 및 시장을 테스트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따라서 저도 시장을 되게 좋게 봅니다. 어제 2조 4천억 팔았지만 오늘 급반응 나올 거라고 어제 저녁 방송, TV 방송 한국경제TV에서 대박천국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략 때문에 그렇다. 외국인들의 베이시스가 플러스 1.2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장을 이렇게 제가 잘 맞췄다. 뭐하다.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지금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든 시장 전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황에 따라 시장 흐름에 따라 어떻게 최소한의 안전판을 외국인처럼 마련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증시에서 내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재매수가 일어난다면 기존에 가던 종목도 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저희가 3천을 놓고 준비한 종목들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KTNG라든가 돈 많으신 분들은 중장기로 이거 투자한다고 그랬죠. 반면에 돈이 많지는 않지만 10억 이하지만 수익률을 누릴 분들은 뭐에 베팅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선주, 건설주, 증권주. 특히 증권주에 강한 베팅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가총액 1등부터 4등까지 미래에셋, 삼성, 그리고 키움은 뺐죠. 우리는 NH, 그리고 메리츠. 시가총액 순서로 담궈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 매도 전략이라든가 강한 매도 전략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보험을 들어놨어요. ETF를 통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뭔가 지금 최소한의 안전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정 부분 20%에서 30%의 현금을 준비해가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공격적이라면 주식 선물이나 ETF 인버스로 해지를 하는 전략들이겠죠. 그런 큰 그림만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장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수익률을 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즉 암벽 등반할 때 500m, 300m 암벽 등반할 때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올라갑니까? 자기 힘이 있다고 아니죠. 올라간 다음에 안전판 하나, 쇠고리 하나 걸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걸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주식 비슷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최후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큰 흐름 속에서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준비한다. 구체적인 스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요거 포지션 잡는 법을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경종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현재 보험을 드는 성향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템포 조절, 호흡 조절에 대한 언급 드려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슈 인사이트 11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